네. 자,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느냐면요. 사실 영양제 많이 드시거든요. 뭐 50% 이상 드시고 계시다는데 요즘에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특별히 치료제가 없고 뭐 백신도 아직 못 맞으신 분이 많은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면역분이 없다 그러면서 막 면역 관련 영양제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제가 외래에서 느끼기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그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포스트 코로나에 훨씬 더 많은,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영양제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얼마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썼어요. 이게 이제 2월 달에 쓴 기사인데 연령대별 영양제 복용률을 봤더니 사실 10대는 영양제 안 먹는 나이거든요. 거의 뭐 67%, 20대 76%, 30대 더 많아서 84%, 그 다음에 40대 90%, 50대 90%, 60대도 거의 90%.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지금 뭔가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뭔가가 한 개가 아닌 거죠. 제가 경험하기에는 정말 배가 부를 만큼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건기식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거에서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항상 종합 비타민 가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오메가3 먹고, 그 다음에 홍삼 이것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제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다른 의사들보다는 좀 많이 아는 의사인데도 제가 모르는 거 들고 와서 이거 뭐냐고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 제가 굉장히 난감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애들 아빠랑 이제 술 고르러 갔을 때, 와인 고를 때 막 이제 와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설명을 해도 다 뭔 소리인지 어려운 물리학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건강기능식품 가셔서 뭘 사야 될지 생각할 때 제가 와인샵에 가서 와인 고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류도 많은데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통로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사느냐 하면은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의사나 영양사나 약사 이런 분들이 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이랑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뭘 먹을지를, 얼마만큼 먹을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드럭스토어 약국에서 사는 경우, 이건 H&B 드럭스토어,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H&B 드럭스토어. 제 생각에는 그 화장품도 팔고 뭐 그런 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2.7, 그 다음에 전문 판매점, 영양제 전문 판매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V 홈쇼핑, 생각보다 적네요. 6.3%, 약국에서 8%, 대형마트에서 8%, 그 다음에 해외 직구 진짜 많은 것 같아요. 10% 넘고,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몰에서 파는 부분이 거의 뭐 50% 정도 이상으로. 근데 저 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분들이 많아지는가 보면은 사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부분의 건강 관련 프로들이 간접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크릴 오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크릴 오일이 색깔이 일반적인 오메가 오일은 무색인데 이렇게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항산화제가 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실험도 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로가 끝나서 옆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 홈쇼핑 채널이 전기 채널 사이사이에 들어있잖아요. 딱 돌리면 이렇게 막 팔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좀 전에 소개했던 사례자분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던 그 건강기능식품을 여기서 파네 하면서 이렇게 딱 이제 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크릴 오일을 파는데 크릴 오일이 뭐 이렇게 되게 좋다. 뭐 뇌 세포막에도 좋고, 그 다음에 뇌세포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리고는 이게 뭐 올해 마지막 기회라는 둥, 그 다음에 24개월 할부로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제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요, 이렇게 TV 프로랑 홈쇼핑 보면서 하나씩 사셔서 프로 하나 볼 때마다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 개수가 점점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이랑 여성분들은 패턴이 약간 달라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시면서 팔로우가 되시면서 인플루언서가
이제 사실 공동 구매를 하는 걸 많이 사시는 거죠. 굉장히 예쁜 워너비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게 살고 날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다음에 뭐 육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보여주는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를 하면 아, 이걸 먹으면 나도 저분처럼 되나 보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아, 저렇게 가까이 있는 듯한, 인플루언서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TV에. 예. 최상용 님이 충동 구매라고 금보신 게 요즘엔 대마시오 팔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는 많이 경험을 하셔가지고 똑똑해지셔서 아, 이거 간접 광고다라는 거 많이 아세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딱 광고다 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은근히 숨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모니터로 보는 대부분의 것은 그냥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루엔서가 파는 거를 또 이제 공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에 되게 멋진 다정다감하면서 적군도 잘 물리치면서 여자 주인공도 잘 지켜주는 그런 어떤 멋진 주인공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홍삼을 딱 먹는 거죠. 이거는 홍삼 PPL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접 광고 하는 경우들. 그래서 대놓고 광고도 있고 간접 광고도 있고, 그때 광고 아닌 정보 프로그램인 것 같으면서도 광고인 것도 되게 많아서 모니터로 보는 모든 정보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환자분이 한 2주쯤 전에 사진을 찍어 오시면서 종편에서 건강 프로에서 젊은 분들이 먹어야 되는 건강기능식품 리스트를 쫙 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먹어야 되는 리스트를 쫙 줬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뭘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약을 먹고 있는 게 10가지가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 먹기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뭘 이렇게 더 먹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라서 그분이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걸 제가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편 프로그램 하나 보고 건강 프로그램 하나 볼 때마다 드시고 계시는 또는 집에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더 먹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또 저한테 오시는 분이 찍어 오신,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A4에다 정리해서 갖고 오셨는데 A4 한 장 가득이에요. 그래서 먹고 있는 걸 쭉 갖고 와서 이것 중에서 뭘 먹어야 됩니까? 이거 본인이 갖고 있는 건데 겹치는 건 없습니까? 드시고 계시는 약이랑 뭐 상극인 건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보시면 자 여기 태반 추출물, 그 다음에 초유 드셨고, 그 다음에 크릴오일, 레몬밤, 콜라겐, 올리고당,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종합영양제, 비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비타민 B12, 비타민 D 따로 드셨고, 테일러 푸른 주스, 노니 주스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포베이라는 다른 이제 영양제, 감마, 오리자놀 이런 거, 그 다음에 솔가에스파는 오메가3, 폴리코사놀, 비타민C, 멜라토닌, 그 다음 밑에는 약물. 이게 정말 한 분이 가지고 계신 영양제예요. 그래서 이렇게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드시고 계신 영양제 다 가져오세요 하면은 백화점 큰 쇼핑백에다 한가득 다 가지고 오실 만큼 많이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양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먹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분산해서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직장에 가지고 와서 이제 점심 때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신 거를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렇게 먹으면은 조무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영양제 먹다가 배부르겠어요. 진짜 배가 불러요. 근데 사실 약을요, 10개를 먹으려 그러면 물을 한 3컵 정도는 먹어야 되거든요. 약을 한 5개만 먹어도 먹다가 걸리고 약재가 걸려서 내려가다가 식도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궤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약은 충분한 물이랑 먹어야 되는데 10가지 정도의 약을 먹으면 3컵은 먹어야 되는데 보통 밥 먹고 약 먹잖아요. 그럼 밥 먹어서 배가 가득 부른 상태에서 약을 10개를 먹기 위해서 물을 3컵 더 먹었는데 여기다 영양제를 먹기 위해서 물을 1컵 더 먹으면은 어떤 분은 영양제 먹다가 체구 작으신 분들은 토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영양제가 뭐 대부분 이제 크기가 큰 거는 오메가3 같은 기름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 아마 비욘드 들어오시는 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드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혹시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몇 가지 종류인지 댓글창에다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합 영양제랑 비타민 D 먹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시냐면요. 일단은 제 경험에
불필요한 거 드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일단 요즘에 어지러우신 분 많은데, 어지럽다 그러면 무조건 한국 분들은 철분 영양제 사서 드시거든요. 그런데 철분 영양제가 부족한 분한테 드시면은 막 빨간 피를 만들어 가지고 빈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지만, 사실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어지럽다고 약국에서 철분 사서 계속 드시게 되면은,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젊고 건강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드시는데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게 넘쳐 흐르는 철분이거든요. 그래서 철분 영양제는 권유를 받고 이후로 권유를 받아서 드시는 거 말고, 의사가 먹으라고 얘기해서 먹는 경우를 말고는 사실 철분 영양제는 안 드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는 대표적으로 불필요한데 먹고 있는 경우가, 일단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이 아프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뭐 퇴행성 관절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무릎이 아프면은 아, 이거 뼈가 안 좋은가 하면서 칼슘 영양제를 막 드세요. 칼슘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는 보고, 그다음에 돌이 많이 생긴다는 보고는 많이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릎이 아픈 대부분의 이유는 퇴행성 관절 때문에 연골이 닳아가지고 주시원 저희 딸아이가 들어와서 출석했다고 영양제 다이어트 하자고 올렸어요. 예, 야간 비애님께서 6개라고 해주셨고요. 조무선님께서 10개. 그 잠깐만 내려봐 주세요. 핑아 PD님. 즐겁게 살자님은 12개라고 하셨어요. 진짜 12개 드시는 분도 있으세요. 사실 많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윤희님은 13개 먹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위영성님은 글리코사민 드신다고, 조무선님도 역시 무릎이 아파서 글루코사민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대부분 안 좋은 건데 그냥 칼슘을 막 사서 드시는데, 칼슘 너무 많이 드시면은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서 심혈관계 질환 더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칼슘 배출되면서 돌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영양제 드시는 분이 가장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음식 잘 드시면서 종합영양제, 사실 오히려 영양과액인데 영양제, 개별 영양제나 종합영양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필요한 데 드시고 계시는 경우랑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먹는 경우가, 초제이님께서는 종합비타민, 비타민, 오메가, 마그네슘, 비타민 D,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중복해서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 이렇게 많이 중복이 되느냐면요. 일단 오메가3랑 3를 드시던 분이, 크릴 오일이 지금은 조금 약간 죽었지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여서 제 외래에 오는 대부분의 분들이 먹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오메가3나 크릴 오일은 같은 오메가3예요. 그래서 둘 다 겹쳐 먹을 필요가 없는데 한참 동안 오메가3랑 크릴 오일을 드시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영양제 드시는 분이 우리나라 영양제 드시는 분 중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영양제에다가 비타민 B가 나이가 들면 많이 부족하다, 당뇨 있으면 비타민 B 먹어야 된다, 필요비타민이다 해서 비타민 B 콤플렉스를 또 같이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B를 따로 드시게 되면은 비타민 B가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눈에 대해서 망막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눈 영양제가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이런 항산화 역할을 하면 지용성 비타민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구리랑 아연이 많아요. 항산화 역할을 하는 무기질도 많고요. 여기다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다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대부분 종합영양제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눈 영양제를 드시고 종합영양제를 드시면, 제가 아까 종합영양제 드시고 비타민 B 드시면 비타민 B가 되게 많아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눈 영양제 드시고 종합비타민 드시면 눈 영양제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이나 구리, 아연과 같은 성분들의 양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눈 영양제 드시는 분은 눈 영양제마다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드시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골다공증이 있어야 하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처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부족하고, 또 이렇게 광고를 보면 칼슘은 천연칼슘이 좋다고 막 선전을 해요. 그래서 막 또 천연칼슘을 따로 막 드시면 칼슘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따로 드셔야 되는 게 천연칼슘이 아니라 처방받은 칼슘 비타민 D를 드시고 유제품을 따로 드셔야 돼요. 우유나 요구르트나 치즈나.
그 다음에 또 많이 중복돼서 먹는 경우가 항산화제를 여러 개를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C 드시고 코엔자임 Q10 드시고 아까 라스베라톨 좋다고 조모서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거 드시면서 항산화제는 그냥 한 개만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톱니바퀴처럼 서로 산화와 환원 반응을 거쳐가지고 움직여주기 때문에 하나만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타민 D 영양제 드실 때 주의할 점, 여기 이렇게 좀 같이 붙여주세요. 비타민 D 드실 때 주의할 점 보시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영양제 여러 드시는 분은 종합영양제에서도 비타민 D 드시고 눈 영양제에서도 비타민 D 드시고 오메가3에서도 비타민 D 드시고 거기다가 의사가 뼈가 안 좋다고 칼슘 비타민 D까지 처방을 해가지고 비타민 D3를 막 세네 군데에서 모르고 드셔가지고 나중에 비타민 D 독성이 나타날 정도까지 비타민 D를 많이 드시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겹쳐서 중복해서 과량 복용할 위험이 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로서 가장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건 약 대신 먹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경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암 치료 안 받고 버섯 먹는 경우들, 그 다음에 암 치료 받으면서 버섯 먹는 경우인데 사실 이제 버섯이 좀 특이하고 잘생긴 버섯일수록 뭔가 이렇게 어쩐 신비한 명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버섯물 달여 드시면 실제로 어떤 경우를 보냐면 빨리 이분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버섯 달인 물 먹어서 그것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좋아질 때까지 항암 치료를 당장 못 받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덜 하겠지만 항암 치료 대신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거 콜레스테롤 약 안 먹고 오메가3나 크릴 오일 먹는데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오메가3랑 크릴 오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폴리코사놀도 선전해서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약보다 훨씬 비싸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이유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이 굉장히 보험으로 싸게 3달치 해도 2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은 심혈관계 질환을 50% 정도 예방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폴리코사놀은 예방한다는 효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을 잘해서 환자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수술을 조금 잘할 수는 있지만 환자가 잘 살아나더라라는 데이터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드시는 게 당뇨약 대신 여주나 돼지감자. 오늘도 뭔가 이런 비슷한 걸 드시고 간 수치 올라가신 분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면서 또 이런 걸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괜찮은 경우는 다 괜찮은데 뭔가 굉장히 농축시켜서 다량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다 간에서 대사돼서 콩팥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능들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시는 거는 당연히 당뇨약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목적도 있지만 혈당을 떨어뜨려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어요. 실제로 여주나 돼지감자 드시는 분들이 드시면서 건강행동도 하시기 때문에 혈당 떨어져서 오세요. 하지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져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약 대신 할 수가 없고 혈압약 대신 양파즙 드시고 혈압 떨어지는 분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혈압약이 하는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날씬에 대한 노출의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영양제 엄청 드시는데요. 사실 다이어트 영양제 중에서 1kg 빠진다고 돼 있는 것도 없어요. 다들 보시면은 체지방을 분해해서 체지방을 감소시킨다고. 임상시험 할 때 한 30명쯤 데리고 임상시험 하면서 키도 재고 허리 둘레도 재고 엉덩이 둘레도 재고 키와 허리 둘레 비율도 재고 그다음에 보통 보는 몸무게도 빼고 여러 가지 지표를 다 한 다음에 그 중에 잠깐 한 가지 정도 괜찮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임상시험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선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다이어트 영양제도 1kg를 빼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체지방을 분해한다 뭐 이런 애매한 말들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실제로 써보면 허가받은 KFD에서 허가받은 비만 치료제도 살 안 빠지는 경우 많거든요. 영양제가 살 빠지긴 참 어렵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데 부작용 많다고 막 턱뼈가 녹느니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칼슘만 막 드시는데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지만 절대로 치료제가 아니면 골밀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건 못합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는데
소염진통제를 보통 의사가 처방하죠. 근데 초록잎 홍합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 초록잎 홍합이 약간 소염진통제 역할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적으니까 우리 소염진통제 먹었을 때 막 속 쓰리고 이런 건 덜하기 때문에 초록잎 홍합을 드시는 분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염진통제 효과의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비싼 초록잎 홍합을 드시는 것보다는 관절염 약을 제대로 드시는 게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고요. 비아그라 대신 드시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광고 보시면은요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광고들이 다 이런 광고들이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 말로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나는데도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죠. 오늘 오신 그분이세요. 아까 제가 당뇨약 대신에 뭘 먹고 왔는데 간 수치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검진에서 했을 때는 39, 30분이 안 됐는데 3월 달에 국가검진 했는데 2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66. 그래서 드시고 있는 바로 그것을 끊고 두세 달 뒤에 검사를 했더니 다시 원래 갖고 있던 정상 수치가 된 모습을 오늘 본 환자분이라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드시고 속 쓰려서 오신 분, 그리고 요즘에 식초가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식초 드시고 속 쓰려서 오신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속 쓰리인데 이게 뭐 약발이 받나 보다 하고 참고 오시는 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 A 계통에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일상적인 섭취량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폐암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고 막 드시는 분, 특히 직구해서 드시는 게 비타민 A가 되게 많아요. 주의해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오메가3 드셨는데 막 설사하는데 계속 드시는 분. 그 다음에 유산균 드시면 막 이렇게 배 빵빵하게 가스 새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거 효과 나타나나 보다 하고 드시는 분 많아서 실제로 식약처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신고한 거 보면은 가장 많은 거는 소화기계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로 발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제 주의해야 될 거는 간이랑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뭔가 좀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이게 약발이 받는 게 아니고 부작용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밥 대신 먹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좀 허접하게 먹었으니까 오늘은 영양제 먹어야지 하고 막 밥 대신 털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양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D, 그 다음에 라스베라트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알려지지 않는 영양소가 훨씬 많아요. 아직도 계속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비타민 B가 하나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비타민 B는 하나가 아니고 B1, B2, B3 이렇게 B5, B6 이렇게 해서 붙이죠. 계속 새로운 영양소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는 거라고 다 영양제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거의 일부만 영양제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뜻은 이만큼은 영양제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영양제가 밥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약 대신 먹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밥도 안 되는, 밥 대신 먹는 것도 안 되는, 물론 허접하게 먹은 날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종양제 드시는 게 낫죠. 그렇지만 종양제를 먹는다고 내가 난 이거 먹으니까 좀 허접하게 먹어도 돼, 나중에 좀 있으면 영양제 먹을 거니까 대충 좀 때우지 바쁘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내가 간질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간 수치가 높아요. 내가 신장 수치가 좀 높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의사가 처방해준 영양제만 드셔야 돼요. 절대로 누가 옆에서 간이 안 좋으면 뭐가 좋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콩팥이 안 좋으면 뭐가 좋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직구해서 이름도 모르는 무슨 뿌리 새로운 것들 많이 사서 드시는 분 많는데요. 그거 드시고 부작용 생겨서 오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영양제를 승인하는데 좀 약간 깐깐합니다. 그래서 그 식약처 승인받은 영양제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니터로 보는 대부분의 것은 제가 광고라고 말씀드렸죠. 직관적 광고,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인플루엔서보다는, 이런 분들보다는 의사, 영양사, 약사, 이왕이면 조금 더 어떤 전문적인 지식, 영양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랑 상의해서 먹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의사한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먹지 마세요 그러죠. 효과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한테 얘기를 못해요. 혼날까 봐.
얘기를 못하고, 약사한테 얘기를 해도 또 약사분들 중에서 영양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고, 그냥 당신 약국에 있는 거 이거 주워주면서 이거 드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영양사도 어떤 분은 음식에 대해서만 많이 아시고 영양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아시는 분을 찾아서 물어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답인데, 답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 지식이 많은 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물어보고서 하는 게, 조금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광고만 보고 선택을 한다거나 인플루언서의 말만 듣는다고 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주의할 게, 일부 약물은요, 이 약이 요 범위를 바깥에 벗어나면은 부작용이 생기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작용이 안 나타나서 요 딱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약물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을 해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라던가, 어떤 특정 항암제를 드시는 분들일 수 있고, 어떤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뭐 흔하게는 와파린 먹는 분이죠. 항응고제. 약물 농도가 괜찮은지 모니터링을 하고 먹어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의사한테, 내가 사실 무관한 약을 드시는 분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의사가 아유 그런 거 먹지 마세요 하고 한마디로 짜증내면서 말을 잘라버릴 수가 있지만,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이 이 약을 처방한 의사한테는 반드시 뭔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게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대부분 간장에서 대사해서 콩팥으로 배설을 시켜요. 그런데 간장에 다른 해독해야 된 약물이 있으면 내가 먹은 약의 대사를 늦게 하거나 빨리 할 수가 있어서 이 약의 농도를 높이거나 낮을 수 있어서 부작용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작용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농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고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제가 준비한 영양제 다이어트.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드시지만은 절대로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